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잘 보냈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좀 하고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견금 녀석 했습니다. 견금 녀석. 여자는 뭐뭐 같다 이런 글자인데 황금 보는 것을 돌과 같다 하면 좀 이상합니다. 그 여자는 뭐뭐처럼 하다, 뭐뭐 같이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견자 정도가 생략된 황금 보기를 돌 보는 것 같이 하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뭐뭐처럼 하다, 뭐뭐 같이 하다. 이 그런 의미의 대표적인 한자어가 있는데 논의 하교불급이라고 있습니다. 배움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 하면 이상하죠. 이때는 같다가 아니라 배움은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하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 뒤에는 하교불급 유공실지 이렇게 나오죠. 배움은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하고 오히려 잃을까 염려하라 이런 의미가 나오는 글이 논어에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가 관서정심 하겠습니다. 이 글은 서경음이라고 하는 시인데 회제 조선 중기의 학자 회제 이언적 선비언자죠. 이언적 선생이 쓴 시가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이 첫 번째 이걸 구라고 합니다. 구라고 하죠. 그래서 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니면 5원 시라고 합니다. 또 구가 여섯, 일곱이면 실원시라고 하죠. 이런 구가 하나, 둘, 셋, 넷, 네 구면은 절구라고 합니다. 절구. 이 시는 5원 절구가 되겠습니다. 5원 절구. 5원 다섯 말이네요. 5원 절구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 구 명칭도 첫 번째 구를 일구 또는 깃구, 두 번째를 이구 또는 승구, 세 번째 구를 전구, 네 번째 구를 절구라고 하죠. 기승전절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절구에서는 짝수구의 끝자가 운이 맞는데 물론 첫 구도 운이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은 절구에서는 첫 구가 운이 맞는 것이 원칙이고 5원 절구에서는 첫 구가 운이 안 맞는 것이 원칙입니다. 운은 우리가 발음상 중성과 종성이 비슷하면 운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맞죠. 보면은 모양 모자죠. 토. 그래서 이 중성이 비슷하게 발음나기 때문에 운이 맞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5원 절구. 이제 근채시인데 근채시는 중국 당나라 이후에 발생한 한시 형체가 되겠습니다. 이 시는 제목이 서경은입니다. 을푸름자. 을푸름자는 시에 붙이는 많이 붙이는 글자죠. 서는 책서 거울경 을푸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서 정오심, 조경 정오모, 서경 항제전, 수유 가리도. 오원실 글자는 일반적으로 두 자, 세 자씩 끊어 읽습니다. 관서 정오심, 조경 정오모, 서경 항제전, 수유 가리도. 그리고 끊어 두 자씩 세 자씩 끊어 읽고 해석도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이 거울경자는 이게 그 사람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어떤 사물인데
이 거울 경자를 소재로 한 어떤 그 글이라든지 또 고사성어 이런 게 있습니다. 알고 있는 그 파경, 깨트릴 파자, 거울 경자, 거울을 쪼개다 이런 뜻인데, 이 거울은 지금은 유리로 돼 있고 유리 뒤에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보이지만 예전에는 다 동으로 돼 있어요. 그 동으로 돼 있어서 이 동을 이렇게 문지르면 거기 문질러가지고 맑게 해서 비춰보는 게 거울이었는데, 그래서 이 거울 경자는 세금이 들어가죠. 파경은 고사성어인데 성어는 생략하고, 고사는 생략하고 부가 서로 헤어지는 것을 파경이라고 하죠. 파경을 맞았다. 또 부가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것을 파경 중원, 둥글원자죠. 파경 중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선인이 쓴 글 중에서 고려시대 문인 이규보 선생이 쓴 글이 있는데, 그 글이 경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설이라는 글이 있어요. 다음 여러분 과제는 이 경설을 한번 쓰고 모르는 글자 운과 훈도 달고 풀이도 해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선생님 나중에 그 카페에 올려드리고 또 선생님 블로그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죠. 책을 보아서 발일정, 내 몸을 바르게 하고, 조경, 빛을 조자죠. 거울에 비춰서 가지런할 정, 나오 모양모, 내 거울에 비춰서 내 모습을, 모양을 가지런히 하네. 서경 항제전, 책과 거울이 늘 항자죠. 늘 앞에 있어요. 이 늘 항자는 항상 이런 뜻인데, 맹자에 보면은 항심이라고 해서 항심은 늘 변치 않는 이런 마음입니다. 늘 변치 않는 좋은 착한 마음을 항심이라고 하죠. 항심. 책과 거울이 늘 앞에 있으니, 수유, 모름지기 수, 잠깐 유자인데 이때 숫자도 잠깐수, 수유하면 잠깐, 이런 한자가 있어요. 잠깐. 잠시라도 도를 떠날 수 있다 하면 이상하잖아요. 이때는 의미상으로 문맥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호자 정도가 생략된 그런, 잠시라도 도를 떠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문맥으로 이렇게 이 가를 의문 형식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잠시라도 도를 떠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글은 책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잘 가리고 닦아라 하는 교훈적인 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풀이해보고 다음 넘어가죠. 책을 보아 내 마음을 바르게 하고, 거울에 비추어 내 몸을 가지런히 하네. 책과 거울이 늘 앞에 있으니 잠시라도 도를 떠날 수 있겠는가. 넘어가기 전에 이 맨 마지막 구에, 이것은 중용회에서 인용한 겁니다. 중용회 보면은 도야자는 불가 수유 리하라. 가리면 비도야라. 이런 글이
중용에 있습니다. 풀이를 해보면 도라고 하는 것은 불가는 뭐뭐할 수 없다. 뭐뭐해서는 안 된다. 이 가짜 다음에 서술어가 어디 있는가 봐야 되죠. 수유는 잠깐이니까 서술어가 아니네. 이는 떠나다.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돌아가는 것은 잠시라도 3번인가요? 잠시라도 떠날 수가 없다. 떠나서는 안 된다. 돌아가는 것은 잠시라도 잘 보면 떠나서는 안 된다. 잠시라도 나쁜 행동 이런 데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되죠. 가리면 떠날 수 있다면 떠난다면 이 소리죠. 도가 아니다. 비는 뭐뭇이 아니다. 명사류를 부정해주는 그런 거죠. 가짜의 필수는 잘 알겠지만 이렇게 써야 되죠. 도야자는 불가 수유리하라. 도는 돌아가는 것은 잠시라도 떠날 수가 없다. 떠나서는 안 된다. 떠날 수 있다면 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몸을 경계하고 삼가하고 듣지 않는 곳에서 몸과 마음을 두려워하느니라. 두려워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뒤에 나오고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11구 하겠습니다. 관포빈교. 관포빈교. 관포는 관은 관중이고 포는 포숙이죠. 관중과 포숙의 가난할 때 사귐, 관포빈교인데 우리가 보통 관포지교 하면은 어려울 때 절친한 친구의 사귐을 관포지교로 하죠. 관포지교 이 고사에 보게 되면 관중이 어려웠을 때 포숙이 자기를 잘 알아준 그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자기를 낳은 자는 부모이고 나를 알아주는 자는 포숙이다 하는 글로서 그 고사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고 있죠. 관포지교. 관중과 포숙의 가난할 때 사귐. 이 글은 널리 알려진 글입니다. 빈교행입니다. 가난할 빈 사귈교 행활행인데 이 행은 그 악부시 명칭이 되겠어요. 악부는 한나라 시대 때 민가의 가요를 수집하고 그 수집한 가요를 관장하던 관청이 악부입니다. 도는 관청 도자죠. 무슨 관청. 그런 관청인데 또 그런 수집한 가요의 형식을 악부라고 합니다. 또 후대 사람들이 그런 가요의 형식을 모방해서 비슷하게 시를 썼는데 그러한 시의 형식을 악부시라고 합니다. 이 빈교행도 악부시인데 이 행은 악부시에 붙이는 글자가 되겠어요. 가난할 빈 사귈교 행하래. 여기서는 가난한 사귐의 어떤 노래 이런 정도의 가난할 때 사귐의 노래 이런 정도의 풀이가 되겠습니다. 이 시의 작자는 두보입니다. 두보. 두보는 이백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진 당나라 시인이죠. 두보는 시의 주제가 우국충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두보의 시를 우리말을 풀어서 널리 풀어 가능해가지고 널리 보급했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들어봤던 두시연애, 두보의 시를 또는 우리말
원문 우리말 원자죠. 언해. 원문을 우리말로 한글로 해줍니다. 두부의 시를 한글로 풀었다. 우리말로 풀었다. 두시 언해라고 하는 이런 책을 간행해서 널리 두부의 시를 보급하였죠. 내용이 어떤 교훈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두보를 시의 성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200은 시의 뭐 선인이다 이렇게 칭하죠. 또 왕유라고 하는 시가 있어. 왕유 다 당나라 때 유명한 시인이죠. 왕유는 시의 부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시인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죠. 소동파 같은 경우는 시의 신이다 해서 신 이렇게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두자는 성두자죠. 두시하는 성두자인데 이 자가 일반 우리 일상 용어에서는 막을두가 있죠. 막을두는 두문불출 문을 막고서 나가지 아니하다. 두문불출인데 이 두자를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사가 되죠. 사, 모일 사자. 두보를 사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 보면 이 관중과 포숙인데 보통 우리가 맛을 백 또는 맹이라고도 하죠. 맹. 그 다음에는 중, 그 다음에는 숙, 맨 끝을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죠. 백중 숙개. 그래서 이 중자가 들어가면 둘째 아들, 셋자가 숙자가 들어가면 셋째 아들, 개는 막내, 백이 들어가면 첫째 아들이 될 수가 되는 거죠. 사람 이름을 보고 몇 장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사람 이름에 글자를 넣어서 붙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백이숙제, 수양산에서 그 고사리 캐 먹은 해서 백이숙제. 백이숙제 나중에 얘기할 기회 있으면 하겠습니다. 백이숙제가 되죠.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번수 자군 복수 분분 경박 하수수 구은 불견 관포 빈시교 차도 금인 기어토라. 번수, 번은 뒤집을 번자죠. 번역, 번수. 이렇게 쓰기도 하죠. 번수, 손을 뒤집으면 작은 무엇이 되다. 구름이 되고, 구름이고. 그다음에 이 복자가 나오죠. 복은 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복자가 좀 여러분 어려워 보이는데 이 복은 이게 덮을 아자죠. 아자에다가 이 복도, 부 이런 글자를 썼죠. 그러니까는 복도 나오고 발음이 부로 납니다. 이게 보면은 다시 부, 돌이킬 폭 이런 글자죠. 그래서 복도 나고 부도 나는데 이제는 그래서 엎어질 폭, 덮을 부, 엎어지다는 복이고 덮다는 부가 되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개 공사하는데 걔가 뚜껑 개자죠. 뚜껑. 이런가? 뚜껑 개자인데 복개 공사 하는 어떤 그 하천 같은 위를 덮는 공사 복개 공사인데 원래는 두 개 공사를 해야 맞는다 하는 거죠. 언어의 사유성이기 때문에 복개 공사로 쓰고 있습니다. 덮다는 부고 엎어지는 복이 되겠죠. 이제 조금 유념해서 봐야 할 글자이고 다음 과에도 나오는데 복자가 들어간 성을 하나 소개한다면 복철지계
한 성어가 있어요. 엎어질 복, 수레바퀴 자추철, 경계할게. 엎어진 이 수레바퀴 자추를 보고 경계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 가다 보니까 큰 교통사고가 나 있어요. 그걸 보고 경계하는 거죠. 앞 사람의 어떤 실패를 보고 조심하고 주의한다는 것이 복철지계가 되겠죠. 복철지계. 그런 복자이니까 좀 유념해서 익혀봐야 되겠습니다. 손을 뒤집으면 구름이 되고 손을 또 엎으면 비가 되니 번수 작은 복수우. 또 여기서 나온 성어가 뒤에 나온 복수, 한글 써보겠습니다. 뒤에 나온 복우, 앞에 나오는 번운인가요? 이게 복우, 번운 하게 되면 하나 성어인데 소인들의 어떤 변덕스러운 어떤 그 정을 말하는 거죠. 소인들의 변덕스러운 사귐 이런 것을 복우, 번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성어가 되겠어요. 번수 작은 복수우. 이 번수 작은 복수우만 가지고도 한 성어처럼 쓰이는데 손을 뒤집으면 구름, 엎으면 비. 손바닥을 뒤집듯이 바뀌는 세상의 어떤 얄팍한 인심 이런 경우가 이 앞에 나오는 번수 작은 복수우가 되겠습니다. 분분 경박 하수수. 분은 어지러울 분자죠. 신사에다가 나눌 분. 신이 나눠지면 어지럽잖아요. 어지러울 분이고 어지러울 분. 그다음 참고적으로 이 쌀미가 들어가면 쌀이 나눠지면 가루가 되죠. 가루분. 분식. 어떻습니까? 분식. 분융. 분분은 어지럽고 어지러운 거지만 어수선한 거죠. 분분, 경박, 가벼울 경 열불박. 아주 분분하고 경박. 한문에서는 이 경박하다 이런 거지만 이게 내용에 따라서 경박한 사람 이런 식으로 가능하죠. 충성 있으면은 충성스럽다 있지만 어진이 있으면 어리다 뜻이지만 어진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이게 가능하듯이 이 경박도 경박한 사람. 분분하고 경박한 사람을 어찌 모름지기 셈 숫자는 세겠는가. 분분 경박이 목적어인데 앞으로 나와 있죠. 이 세다인데 셈 숫자는 세다도 되고 책망하다도 됩니다. 책망, 나무라다. 선생님 생각에는 이 나무라다가 조금 더 낫다는 생각해보는데 해석상. 그래서 분분하고 경박한 자를 어찌 모름지기 나무라겠는가. 군불견 관포 빈시교.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관중과 포숙에 가난할 때의 사귐을. 조금 전에 얘기했죠. 차도 금인 기어토라. 차도 이러한 도는 앞에 나오는 관중과 포숙에 가난할 때 사귐의 도리. 이러한 도를 지금 사람은 기어토 버린다 이 소리죠. 흙토 앞에는 버릴 기자가 생략된 것이 흙 버리는 것처럼 버린다. 이 버릴 기자 그의 목적어는 그 차도가 되죠. 차도. 지금 사람이 이 도를 버리는데 어떻게 버리냐. 흙 버리는 것처럼 버린다. 이런 의미죠. 차도 금인 기어토. 이 도를 지금 사람은 흙 버리는 것처럼 버리네. 흙처럼 버리네. 하면 되겠습니다. 이 버릴 기자야. 포기할 때 비자. 포기. 자포자기 할 때 비자. 기자지. 포기. 이 글하고 유사한 내용의 그
글이 있는데 한번 풀이해보고 다른 설명하도록 하죠. 번수 작은 복수우. 손을 뒤집으면 구름이요. 손을 엎으면은 비인이. 분분 경박 하수수. 분분하고 경박한 자를 어찌 나무라겠는가. 군 불견 관포 빈시교.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관중과 포숙에 가난할 때 사귐을. 차도 금인 기어토라. 지금 사람은 이 도를 지금 사람은 흙처럼 버리네. 흙 버리듯이 버리네. 이 글은 손바닥을 뒤집듯이 바뀌는 세상의 얄팍한 어떤 인심을 풍자해서 꼬집은 글이 되겠습니다. 이런 글이 있죠. 빌천지교 불가망. 조광기처 불하당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빌천지교는 불가망이요, 조광기처는 불하당이라. 이 글은 한나라 광무제 때에 송홍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송홍. 아주 훌륭한, 인기 훌륭한 신하죠. 근데 이 광무제의 누이가 젊은 나이에 그 남편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 광무제 누이가 광무제에게 좋은 남자 하나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가 좋으냐 했더니 이 그 송홍을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송홍을 이제 불러놓고 자기 누이는 병풍 뒤에 앉게 하고 송홍에게 물었습니다. 말했습니다. 우리 누이가 당신을 좋아한다는데 우리 누이하고 잘 지내면 어떻겠느냐. 잘 지내게 되면 출세는 보장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송홍이 이 말을 했어요. 빈천, 가난하고 천할 때의 사귐은 잊을망자죠. 천하천자. 잊을 수는 없고 잊어서는 안 되고. 술찌기 조, 술찌기 강. 술찌기는 아주 하찮은 음식,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음식이죠. 그러니까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먹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술찌기를 먹고 고생한 그런 아내를 집에서 내려가게 해서는 안 된다. 조광기처 불하당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기서 조광기처는 그래서 어려울 때 고생을 같이 한 부인이죠. 보통 자기 첫 번째 부인을 말합니다. 나는 조광기처를 버릴 수 없다. 이런 뜻을 이제 펼치게 되니까 그 광무제가 뜻을 알게 됐고 포기하게 되고 그 누이도 송홍을 잊게 되는 그런 고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고사가 이런 글이 있고 거기에 이런 고사가 조광기처입니다. 조광기처. 빈천지교 불가망 조광기처 불하당이라. 그 다음 과 보겠습니다. 12과인데요. 교학상장.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장. 서로 장은 뭐 긴장 뭐 뜻이 많은 데서 발전하다, 나아가다 이 뜻이 되겠어요.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발전한다. 현재 여러분들은 이제 배우는 입장, 선생님 가르치는 입장인데 이러면서 서로 발전한다. 이런 글이 되죠. 이 글은 예기에 나오는 글입니다. 예기는 사서 5경의 하나죠. 사서는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상경은 시경,
서경, 역경. 거기에 여기 나온 예기, 춘추를 합해서 오경이 되겠습니다. 사서 오경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에 관한 내용을 주로 수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학상장. 수유지도라도 불학이면 부직이 선냐요. 시고로 학연우 지부족, 교연우 지곤, 지부족연우 능 자반냐, 지곤연우 능 자강냐, 고알 교학상장야라. 한번 풀이해보죠. 수유지도라도, 비록 지극한 도가 있다 하더라도, 비록 숫자는 지난주에 나와서 비록 뭐뭐일지라도 가정을 수반하죠. 비록 지극한 도가 있더라도 불학, 배우지 아니하면, 이 불자는 아니 불자이죠. 근데 그 달러 표시의 글자가 이런 모양입니다. 달러. 그 중국에서 이 달러 모양의 글자를 보고 우리도 똑같은 글자가 있다, 내세운 글자가 이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몇 달러를 몇 불이라고 하는데, 모양이 비슷해서 비로슨 가차 현상이 되죠. 몇 달러 할 때. 여기서는 이제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그런 아니 불자. 비록 지극한 도가 있더라도 배우지 아니하면 그 선을 알지 못하고, 선은 좋은 점을 알지 못하고, 이러한 까닭에 배운 연우의 부족함을 알고, 교연우의 가르친 연우의 지곤이라, 곤을 안다. 곤은 원래 뭐 피곤하다, 곤하다 이런 글자인데, 여기서는 막히는 거죠. 통하지 아니하는 거. 막힘을 안다. 지연우의 능 자반야요. 지부족 연우의 부족함을 안 연우에 스스로 돌이킬 수가 있고, 이 반자는 돌이키다, 반성하다. 능은 뭐뭐 할 수 있다. 능이도 가능하고요. 지곤 연우에 막힘을 안 연우에 스스로 힘쓸 수 있다. 강은 힘쓸 강. 이러한 까닭에 그러므로 이 소리죠. 교학상장이라고 한다.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나아간다, 발전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교학상장이라고 한다. 이 보면 자강이 나오는데요. 이 자강은 자강불식이라고 있습니다. 자강불식.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아니하다. 역경, 주역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거하고 이제 같이 쓰이는 말이 자강불식, 후덕, 재물. 이게 제자는 실을 제자죠. 덕을 투토해가지고 그 모든 온갖 이런 물건들을 다 실른다. 이런 풀이죠. 덕을 투토해야 만물을 다 포용하는 거죠. 덕을 투토해야 해서 만물을 실는 거, 포용하는 거. 자강불식, 후덕, 재물이라고 하는 말이 역경, 주역에 나오는데, 이 말은, 이 글은 참고적으로 중국의 그 유명한 대학 칭화대학의 교훈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 과 넘어가죠. 수유지도라도 불학이면 부지기선야여. 시고로 학 연우에 지 부족하고 교 연우에 지곤이라. 지 부족 연우 능 자반야. 스스로를 돌이키는 거죠. 스스로를 반성하고.
지, 곤, 연우, 능, 자강나. 곤을 아는 연우에 스스로를 힘쓰는 자. 그러므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한다고 이른다. 성장한다고 한다. 이 얘기에 나오는 교학상장의 글인데 이 글은 뭐 해석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3과가 군주 민수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임금은 배, 배주자, 백성은 물 이런 성어인데 이 군주 민수는 몇 년 전에 대학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성어였습니다. 이 배에 해당하는 그런 배를 소재로 한 이런 글들도 많이 있죠. 고등학교 교재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하교, 역수, 부진즉, 태 그 다음에 심사평원, 이방, 난, 이방난 수네요. 수, 거절 숫자. 이 글은 작년에 단양 목서전에서 어느 학생 쓴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 중에 누가 쓴 것 같기도 합니다. 배움은 같을려 거슬려 물을 여기 뭐 빠졌네. 그 하교, 역수, 행주가 빠졌고요. 여기는 평원, 주마가 빠졌습니다. 해본다면 배움은 물을 거슬러 가는 배와 같다. 이건 뭐뭐가 같다죠. 부진즉 나아가지 않는다면 물러나죠.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물러가듯이 학문, 공부도 계속 꾸준히 해나가지 않으면 발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퇴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글이 널리 알려진 글이죠. 하교, 역수, 행주, 부진즉, 퇴. 대꾸로 그 다음에 마음은 뭐뭐 같다. 이거는 비슷하죠. 같다. 사는 같은 사자인데 뭐 사이비 하면은 같은 것 같지만 아닌 거죠. 사이비는 사시 이비의 준말입니다. 오르는 것 같지만 아닌 것. 마음은 평온에 달리는 말과 같아요. 이는 한가 풀이할 때 뭐뭇이 쉽다죠. 뭐 잘 알듯이 이도 되고 역도 되는데 몸 쉽다는 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뭐뭇이 어렵다. 뭐뭇이 쉽다. 그러니까 놓을 방, 마음을 풀어놓기는 쉽지만 말도 풀어놓기는 쉬운데 말을 걷어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풀어놓기는 뭐 별대로 돌아해서 풀어놓고 싶지만은 그 풀어놓은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하는 것은 어렵다. 걷어들이기는 어려운다. 이런 글이 있는데 보면은 이 배에 해당한 배주자가 들어가는 그러한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임금은 배, 백성은 물에서 이
소재로 해서 이 글을 썼는데 이 글은 공자 가어에 나오는 글이죠. 공자 가어는 공자의 언행과 그 문인과의 어떤 대화 내용들을 수록한 이런 책이 되겠습니다. 공자 가어. 한번 보지요. 읽어보겠습니다. 부군자 주야, 서인자 수야, 수 소위 제주, 역 소위 복주, 군 2차 사위, 즉 위가지은이라. 두는 뭐 무릇 앞에 나온 뭐 무릇 대저 뜻이죠. 임금은 배이다. 배주자. 한문에서는 이 명사조 이런 것도 야자부터 되면 서술가 가능하지. 서술을 만드는 배이다 이런 식으로. 이순신은 이름난 장수이다. 명장야 하면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이름난 장수 이런 식으로 가능하죠. 명사류가 야가 붙으면 서술어가 가능합니다. 서인은 물이다. 배는 물 위에 띄워지는 거죠. 수소이 제주하고 쟤는 실을제자, 실을제. 실을제. 그 수레버가 부수가 되죠. 아까 조금 전에 했죠. 실을제. 보면 싫다. 싫다도 싫다. 이자가 또 해년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성어 중에 천재 이루. 천년에 한 번 만나다.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좋은 기회죠. 천재 이루의 기회를 만났다. 천재 이루. 이 제자는 해의 의미죠. 참고적으로 뭐 여기서 뭐 마른 지랄 재. 그래서 뭐 힘을 재 많이 쓰니까 좀 봐봐야 돼. 배는 소위는 멋많은 것, 멋많은 까닭. 여기서는 배를 실는 것이지만 또한 소위 복주, 복은 전시가 나왔었죠. 엎어질 폭, 뒤집을 폭, 배를 뒤집는 것이다. 군 2차 사위, 임금이 이것으로 위태로움을 생각한다면, 백성이 임금을 무리기 때문에 임금 잘못하면 뒤집기도 하는 이걸 생각한다면 그 위태로움을 알 수가 있다. 위가지야. 지는 뭐뭐서 알다니까 위태로울 이자가 알다의 목적어가 돼야 되는데 이 목적어가 앞으로 나갔네요. 목적어 도치가 한문에서 제일 많습니다. 목적어 도치가요. 목적어가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먼저 내세우는 경우죠. 여기서는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니까 물은 그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하니까 임금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백성의 마음을 헤아려서 좋은 정치를 해야 한다 하는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사위는 어떻게 이런 말이죠. 성어 중에 거한 사위. 편안하게 거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다. 이런 말이죠. 거한 사위. 그 다음 과가 궁불실인데요. 여러분 근황과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요즘에 흔히 말하기를 봄이 왔는데 봄 같지가 않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해당하는 시를 소개하고 수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출래 불사춘
봄이 왔는데 봄 같지가 않다. 이런 그 식구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유래했냐면요. 호지, 무, 화초. 출래, 불사춘. 그 다음에 자연, 의, 태왕. 비, 시, 미, 허리 여자래요. 여기 시가 있는데 이 시의 제목은 왕소군입니다. 왕소군. 이 소군은 후궁에게 그 붙이는 그런 명칭의 후궁인데, 이 왕소군은 중국의 역사에서 굉장히 비련의 여인이죠. 설명을 해본다면 한나라 그 황제의 후궁이었는데, 옛날 황제들은 그 후궁이 많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사진첩을 만들어서 그 사진첩을 보고서 후궁을 이제 불렀는데, 그래서 지금 사진을 찍을 수 없으니까 사진첩 대신에 화첩,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화첩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화첩을 만드는 화가가 모연수입니다. 모연수. 모연수라는 이런 화가인데, 이 화가는 뇌물을 바꿔서 뇌물의 정도에 따라서 그 그림을 그려주게 됩니다. 그 뇌물 많이 준 그림은 제일 예쁘게 그리고 주지 않은 그런 후궁에 대해서는 좀 못생기게 그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소군은 인물이 자신이 있으니까 뇌물을 안 바치니까 제일 못생기게 그려졌죠. 근데 그 당시에 중국 흉노족이 있는데, 흉노족의 왕은 그 한 나라의 그 후궁 여인들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흉노족의 왕이 한 나라 왕에게, 황제에게 후궁 하나 보내다오, 한 명 보내다오 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사진첩을 보고, 황제는 그 하나 원제인가 그래, 원제인가. 황제는 사진첩을 보고 이제 후궁을 보내주게 되는데, 사진첩을 보니까 이 왕소군이 제일 못생겼어요. 그래서 이 왕소군을 그 흉노족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보내면서 이제 그 예의를 갖추고 작별하는데 보니까 천하의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상대방 그 흉노족 왕은 기분이 아주 좋고, 이 한나라 왕은 아주 기분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나중에 다 죽이고 하는 그 비련의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흉노족에 가서 그 생활하면서 일남 2년간 나왔어요. 그런 왕소군인데, 이 왕소군을 소재로 한 시가 되고, 또 왕소군을 소재로 한 이런 글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 시는 당나라 시인 동방규라고 써. 동방규. 이건가요? 동방규라고 하는 시인이 썼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호지 무화초. 오랑캐 호자죠. 오랑캐 땅이라서 화초가 없네. 꽃화 풀초. 출래 불사춘. 봄이 왔는데 봄 같지가 않아요. 꽃이 피고 풀로 해야지 봄인데,
이제 화초는 봄의 소식을 알려주는 그런 식물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출래불사춘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지금 봄이 왔는데 나라 시국이 어수선하니까 꽃이라든지 풀의 그런 봄의 느낌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봄이 왔는데도 봄과 같지 않다 하는 출래불사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옷의 띠가 느슨해질 완, 헐거질 완전. 자연스럽게 옷의 띠가 헐거워졌어요. 무슨 뭐 몸을 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빼기 위해서 몸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국에 와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니까 허리가, 몸이 열려가는 것이죠. 비시위요신이라. 요는 허리요자죠, 허리요. 뭐 다이어트 해가지고 허리가 이렇게 늘씬하게 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허리띠가 늘어졌는데 이것은 허리의 몸을 위해서가 아니네. 허리의 몸을 이렇게 몸 관리를 하기 위해서 허리가 이렇게 늘씬해진 것이 아니라 흉무적에 잡혀와서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이렇게 이렇게 열렸다 하는 내용을 읊은 시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유래해서 이 출래불사춘이라는 그런 식구가 봄이 왔는데 봄 같지 않다 이 식으로 늘 쓰이고 있습니다. 오랑캐 땅인데 풀과 꽃이 없고 없으니 봄이 왔는데도 봄과 같지 않네. 자연스럽게 위대가 오의 띠대 헐거워지니 이것은 허리의 몸을 위해서가 온 몸을 위해서가 아니네. 하나 또 여기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요, 호지무화초로 하는 또 우리 한문의 그 토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한시 식구 토의 특성에 의해서 뜻이 달라지는 거 말할 때 이 식구를 많이 이용하는데, 예전에 어느 고을에서 시험 식구가 이거 딱 걸어놨어요. 이거 보고 시를 쓰라고 걸어놓으니까 여러 사람 여러 말 썼는데 어떤 사람이 이것만 썼습니다. 내구. 그러니까 호지무화초, 호지무화초, 호지무화초 썼습니다. 호자는 오랑캐 호자도 있지만 앞에 나면 어찌 호자도 있죠. 그래서 풀이해본다면은 오랑캐 땅에 꽃과 풀이 없다고 하니 첫 번째 구절입니다. 두 번째는 어찌 땅인데 꽃과 풀이 없으리요. 두 번째 구죠. 세 번째 구는 어찌 땅인데 풀과 꽃이 없으리요. 많은 오랑캐 땅이라서 척박한 땅이라서 풀과 꽃이 없네. 이렇게 시를 썼다고 하는 그런 식구도 이 식구가 됩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하고 그리고 여러분 배웠던 내용을 익혀서 다시 한번 음미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건강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